저희 방송 성격 아시면서도 자꾸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류류류류류류류. 자, 일단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만 하기로 했으니까 팩트 체크만 팩트 체크만 하고. 优秀。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뉴커.in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BJ 열매 폭로 사건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광이에요. 오늘 꿀잼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랑 지하실에서 팝콘 먹으면서 아프리카 TV 보고 있어요. 남편 기대되죠? 1시간 후, 2시간 후. 띵동 띵동. 중대 발표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BJ 열매님 저예요. 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졸려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왔어요. 맞짱 까요. 중대 발표 제발 제대로 합시다. 이 캠페인은 유신쇼 팩트체크가 함께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재웠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마크도 졸았고, 마크도 졸았고 모두가 졸았습니다. 마크도 졸고 우창범도 졸고 K도 졸고 다 졸았던 그런 사이. 아영도 졸고 남순도 졸고 세야도 졸고 운영자도 졸고 서수길도 졸고 정찬영도 졸고 모두가 졸았던 정말 베이비 조는 타임 둥두루작작 둥두루작작 베이비 자는 타임 수면제 타임. 아이고야 정말 내가 이러려고 정말 기다렸나 그런 자괴감이 들고 있는데요.
자,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BJ 열매 폭로 사건, 뭐 아프리카 TV판 무슨 버닝썬 사건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TV의 생태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TV 전체적인 우와 역캠 탐험 별풍의 세계. 자, 이렇게 해서 정신 집중을 하고, 자, 당사자인 BJ 열매보다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캠 탐험 별풍의 세계. 자, 아프리카 TV의 대륙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최상위층 왕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검은 대륙의 왕, 킹 서수길입니다. 뭐 몇 달 전에 공동 대표로 정찬용 부사장이 대표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다 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TV의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서수길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정찬용 그 대표라서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서수길 대표가 모든 결정에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수길 대표의 주식회사 세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주식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비금융 지주회사고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 등 비금융 지주회사차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설립은 2011년 3월 14일에 했고 매출액은 7억 2,928만 원, 2017년 12월 기준. 종업원은 한 명인데요. 정찬용 아프리카 TV 공동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회사가 20%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가 서수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공동대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대륙의 최꼭대기에 있는 왕은 서수길 대표고, 정찬용 사장은 그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최고의 왕은 서수길, 그리고 서수길 쉴드가 작용하는 한 방통이든 방심이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구든 남순이든 누구든. 서수길이 문제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절대 왕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위반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프리카 TV 내부에서 서수길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왕국이죠, 그들의. 법과 모든 걸 초월한.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운영자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운영자들은 계약직, 모니터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인 서수길 대표 밑에는 이제 간부급 운영자들과 정규직 운영자들이 이제 그 차상위층을 이룩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은 서수길 대표고, 그 밑에는 차상위층인 운영자가 있습니다. 일명 운느님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면 법이 되는 운느님. 네. 서수길 왕의 지령을 전달하는 운느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 TV와 계약을 한 사실상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파트너 BJ가 있습니다. 네, 파트너 BJ. 이 파트너 BJ는 아프리카 TV와 계약을 통해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스톡 옵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계약직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일 수 있겠고, 독점 계약이니까. 그래서 최상위에는 서수길 대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 BJ가 있는데, 이 파트너 BJ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파트너 BJ에도 서열이 있는데 버퍼가 있다고요? 네, 매니저분들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트너 BJ도 인기에 따라 서열이 잡힙니다. 새로 고침하세요, 매니저분들! 어디 계세요?
자, 매니저분들, 이거 자꾸 딴짓해. 매니저분들. 자, 버퍼 나면 얘기를 해주세요. 재접속하시면 된다고. 누구라도, 매니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파트너 BJ도 서열이 있는데 인기입니다. 인기는 권력이다. 시청률 플러스 수익. 네. 그래서 같은 파트너 BJ라도 급이 있습니다. 인기에 따라서. 인기는 시청자 수 플러스 수익. 절대 별풍선 수익입니다. 얼마나 큰 손을 많이 잡고 있느냐. 요게 있고. 그 다음에가 베비. 베스트 BJ입니다. 베스트 BJ도 역시 인기에 따라 서열이 있습니다. 네, 베스트 BJ도. 그래서 시청자 수와 수익에 따라서 서열이 엄격하게 존재가 합니다. 이거는 그거에 따라서 레벨이 결정이 돼요. 대우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BJ. 일반 BJ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있어요. 인기에 따라서. 일반 BJ마저도 시청자 수와 수익에 따라서 레벨이 있습니다. 일반 BJ라도 시청자 수가 많고 수익이 많으면 웬만한 뱀이 못지 않습니다. 파트너 BJ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설명을 했냐면 이 구조, 피라미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BJ 열매 사건, 폭로 사건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 BJ 열매 폭로 사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BJ 서윤입니다. 자, 며칠 전에 BJ 서윤이 링겔을 맞는 그 팔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많이 아파요. 휴방할게요. 그러면서 할머니 집에 내려간다고. 정말 서윤 팬들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그래서 BJ 서윤 복귀하면 그냥 아낌없이 별풍선을 충전해가지고 그냥 빵빵 쏴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항 앞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이 인방 패치에 의해서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BJ 서윤이라는 BJ가 아프다고 링겔 맞으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남자랑 같이 담배를 피면서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찍혀가지고 인방겔 패치에서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잡혔어요. 어차피 잡혔어. 우리는 정면 돌파. 그래서 BJ 서윤이 그래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창범하고 확 까고 우리 사귄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 솔직하게. 그러면서 자기 나이도 속였다. 아사라비 우리 나이도 속였어. 질러버립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면 그냥 속이고 사귀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창범이가 우리가 지금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 보니까 A급, 우리가 A급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엑소, 방탄소년단 이런 급이죠. 슈퍼주니어, 과거에 신호아 이런 정도. 그런데 그 급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100% 틴탑 그 소속사에서 후속으로 키웠던 100%의 멤버입니다. 나름 인지도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남자 아이돌에. 그래서 이 100%의 멤버였던 이 우창범이가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입니다. 역시 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시청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창범님, 김창훈데 그 열매님하고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BJ 열매와 사귄 거에 대해서 깊이 드릴을 들고 막 파헤치니까 우창범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BJ 열매랑 사귀었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일본을 갔을 때
K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일어나요 바람돌이. 그래서 그 말을 왜 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창범도 자기가 했던 이 발언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뭐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그래서 우창범이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BJ 열매와 사귄 거 맞는데 사귀는 도중에 자기가 일본으로 갔었는데 BJK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BJ 열매한테 이제 벼락이 떨어진 거죠. 불벼락이. 그러니까 BJ 열매도 뭔가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BJK와 BJ 열매에게 불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 BJ 서윤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 발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BJ 서윤과 우창범이 사귄다는 거를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우창범은 BJ 열매와 사귄 거 맞는데 일보러 갔을 때 BJK와 바람을 폈다는 말을 해버렸고, BJ 서윤은 나이를 속인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왔냐면 우창범 사태는 정준영 단톡방까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갓세븐의 마크까지 거론이 되고, 지금 BJ 서윤의 나이 속인 것 때문에 민증 검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아프리카 TV는 민증 검사 열풍. 그래서 일부 나이를 속인 여비제이들은 방송을 못 열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시사 방송하는 망치 부인님까지 신분증을 공개하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BJ 서윤과 우창범 커플이 아프리카 TV를 이렇게까지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 모든 발단이 BJ 서윤이 링게를 맞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남자친구하고 공항에서 담배 피다가 걸린 사건부터 이렇게 발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그 BJ 열매가 나 모르겠다, 다 폭로해버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BJ 열매의 심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건 좀 더 고차원적인 거니까. 그래서 BJ 열매가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폭로를 하고, 자, 이건 BJ 열매의 주장입니다. 우창범이 정준영 카톡 단톡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과의 성적 썸씽이 있는 영상을 공유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이제 돌려서 얘기했지만 갓세븐의 마크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준영 단톡방 취재를 하는데 본인에게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다. 본인은 모두 폭로하고 방송을 뭐 접을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갓세븐의 마크는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자기는 그 멤버도 아니고 상관이 없다. 이제 일단 뭐 소속사의 뭐 적극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창범도 자기가 영상은 찍었는데 공유하진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정준영 단톡방에 낄만한 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은 건 맞는데 그 영상을 정준영 단톡방에서 공유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는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BJK는 어떻게 된 것이냐? BJK는 참 어중간해요. 근데 이 K가 BJ 열매와 우창범이 사귀는 상황에서 열매를 만난 건 팩트다. 하지만 본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니다. 왜? 자기가 남자친구 있는 BJ 열매를 만났지만 본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바람 피운 게 아니다. 기적의 논리!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 서수길 쉴드 때문에
진작에 망언이나 문제되는 방송 때문에 퇴출돼야 될 BJ들이 그대로 살아남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J K님한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솔로라도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만날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더라도요. 뭐 골키퍼가 있다고 뭐 골 못 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도일이상 그리고 본인이 나름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아프리카에서 파트너 BJ 아프리카의 계약직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 여비제이를 만난 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나 쓰레기인 거 알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음악 틀고 넘어가는데 그동안 BJK는 많은 여게스트 성추행 논란과 망언과 저도 뭐 뉴커에서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 BJK라는 BJ는 진작에 퇴출이 됐어야 돼요. 철구, BJK, 남순, 세아, 커맨더 지코 이런 BJ들은 한두 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서수길 쉴 듯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지금 까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BJK는 그래서 지금 여성 시청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더 까이고 있고 또 여기서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BJ 남순과 세아. 그 사람들 그래요. 아니 니들이 왜 여기서 나와? 나옵니다. 왜? BJ 남순과 BJ 서윤과 관계가 있어요. 자, BJ 서윤과 BJ 남순과의 관계 이게 불똥이 떴고 그 다음에 BJ 열매는 BJ 세아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BJ K와 BJ 세아가 절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BJ 세아가 자기하고 BJ K는 여성 그 스타일이 다르다 겹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BJ 세아와 BJ 열매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BJ 남수는 서윤, BJ 세아는 BJ 열매와 또 연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BJ 열매가 팩트체크를 본인이 하기에도 상당히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성관계나 다른 이성관계가 쭉 나오기 때문에 자 채팅창에서 심한 말을 하지 마세요. 자 매니저분들 관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시작의 발단은 BJ 서윤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게 폭로되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우창범과 같이 방송하면서 둘 다 말실수를 한 거예요. BJ 서윤은 나이를 속였다는 걸 얘기해버렸고 우창범은 BJ 열매와 사귈 때 일본에 갔는데 BJ K와 만났다. 바람을 폈다. 그래서 헤어졌다라는 걸 폭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커진 것이고 자 그리고 많은 기자분들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버닝썬 그 다음에 카톡 그 정준영 카톡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제가 기자로서 8년차 인터넷 방송 전문 사건 사고 전문 기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이 정도 사안이면 BJ 열매는 정말 전부 걸고 한 겁니다. 사적인 부분은 본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준영 카톡은 사실은 본인이 얘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본인의 사적인 그러니까 우창범과 BJK와 세야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그래도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인데 기본적인 예의를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터진 건데 사실 정준영 카톡은 BJ 열매가 그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고 언론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BJ 열매의 진술에 좀 더 비중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었고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준영 카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여성 혐오 범죄 그리고 이런 그 몰래 촬영한 것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공분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개인 방송하고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고 거기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분명히 알았을 거야. 이게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거를 폭로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에 자기가 원망의 대상, 분노의 대상인 우창범, 과거 100% 멤버인 우창범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폭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창범과 BJ 열매가 교제 시에 뭐 여러 가지 연인이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BJ 열매가 우창범에 대한 분노나 그런 걸로 지어내기에는 너무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 우창범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는 거 나름 그래도 A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100%의 멤버라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으면 BJ 열매가 연견 지을 이유가 없어요. 억지로 무리해서. 근데 그 아주 뭐 팩트 체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경찰 조사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BJ 열매의 이 내용이 주장이 상당히 일관적이다. 진술이.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까지 뭐 자기는 피할 생각이 없다. 방송을 뭐 접을 생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터지면 사실상 아프리카 TV 활동을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BJ 열매가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바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과거에 여러 번의 폭로를 했었고요. 여비제이들과의 그 분쟁에서 폭로를 했었고 BJK와 관련해서 성병 관련된 의혹 폭로도 했었고 여러 번을 지금 폭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남성 BJ들이 불안하게 제가 거기서 언급되는 남자 BJ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론되지 않은 유명 BJ들이 몇 있습니다. BJ 열매와 관련해서. 근데 아직 BJ 열매가 거기까지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질 않았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남자 BJ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중에 제가 또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BJ 열매와 그 다음에 관련된 우창범, BJK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짧고 굵게. 아까 BJ 열매는 2시간을 얘기했는데 뭔 소리 한지를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몇십 분 만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플러스 제가 여기서 끝내면 팩트체크가 아니죠. 자, 지금 아프리카 TV에 내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스트의 그 성희롱 발언, 여비제이 성희롱 발언, 외질의 이 남순 이 건은 원래 비일 BJ 있었습니다. 예전에 BJ 남순이 yes, o, no라고 해가지고 그 철구 부인은 외질한테 질문했던 거는 이거 그 수위를 넘어섰어요. 애엄마한테 한 게. 이미 이런 색드립이나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유명 BJ의 성추행 행위, 강제 키스라든가 뭐 이렇게 만진다든가 이런 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감스트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면서 터진 거고 지금 아프리카 TV의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 뇌관이 첫 뭐냐면 BJ 마약 사건입니다. 예. 그 몇 달 전에 BJ 찬이가 자기가 대마초 관련된 연관된 그 인정을 해가지고 파문이 있었는데 그 찬이가 유튜브로 이적하면서 사실은 흐지부지 된 게 있어요. 인방겔에서는 반짝했거든요. 이 마약설. 제가 지금 그 제보받은 내용은 유명 BJ가 여성들과 같이 강남의 어떤 업소에서 그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내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BJ 인기 BJ 마약 사건
이거 터지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별풍선 성매매 사건. 요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해가지고 뭐 일부 인정돼가지고 지금 그 여비제이들이 항소했거든요. 그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별풍선 성매매가 인정돼서 기소된 여비제이도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이름만 대면 아는 여비제이인데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항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별풍선 받고 성매매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브로커가 있다는 겁니다. 브로커. 이름만 대면 아는 인기 BJ, 남성 BJ들이 열혈 팬과 여성 BJ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제보자의 카톡 내용을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카톡 내용이 열혈 팬한테, 그러니까 돈이 많은 큰 손한테 어떤 여비제이가 있는데 그 여비제이에게 얼마의 별풍선을 쏘면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걸 제가 직접 제보자의 그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 폰에 그 메시지가 그 있는 것을 캡처본을 봤습니다. 직접. 그 BJ명도 봤고요. 유명 BJ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BJ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열혈 팬들, 큰 손들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소문 들어봐서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유명한 남성 BJ들이 브로커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이 왜 인기 남성 BJ들이 브로커 노릇을 했느냐? 뭘까요? 대가가 첫 번째는 돈을 받았습니다. 한 번 출연하거나 띄워주는데 최소 몇백에서 1000단위를 받았고, 어떤 남성 BJ는 500씩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플랫폼에서 남자 BJ든 여자 BJ는 활동하다가 인기 BJ 방송에 출연하거나 그렇게 열혈 팬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납이죠. 상납. 뭘 상납을 받았냐? 성상납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비제들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제보자인 열혈 팬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그 여비제이 그 소개해주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카톡 내용을 전 다 봤으니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받고 신입 여성 BJ들을 홍보해줬다. 두 번째는 사실상의 상납을 받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상 성적인 관계를 대가로 돈이 많은 큰 손들과 연결해주고 브로커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들어갈 게 없죠. 아니면 남자 BJ나 신입 BJ한테는 돈을 받거나 여성 게스트를 상납받거나, 그런 식의 지금 먹이 사슬 게이트가 지금 인터넷 방송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버닝썬의 대표와 버닝썬의 관계자와 직접 만나거나 거래하거나 합동방송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강용석의 가로세로 채널에서 아프리카 TV 판 버닝썬이라고 얘기했는데, 버닝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 판은 완전히 오물 쓰레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인터넷 방송에 여러 플랫포머가 연관된 이 악의 고리가 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파헤치면 아주 추악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이고, 이 게이트에 연관되는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잡으려고 했는데 외압인지 뭔지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커뮤니티가 대한 언론사로서 인터넷 방송 전문 매체로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력적인 거나 이런 한계가. 그래서 만약에 다른 매체가 연합을 해서 한다면 저번에 뭐 추정 60분하고도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생각보다 크고요. 제가 그 제보자들을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금 세탁. 불법 업체들 있잖아요. 뭐 사설 토토나 이런 불법 성매매 업소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BJ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몇 달 전에 한 분이 자기가 친한 BJ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보하는데 어려움을 하면서 뭐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 불법 업체들의 불법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 세탁건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고 근데 이거는 뉴커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게 인터넷 방송의 이 폐악짓거리와 적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될 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저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저에게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제가 1년 안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 문재인 정부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요거 인터넷 방송의 적폐 이것도 적폐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예계와 그 불법 자금과 클럽과 이런 데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업소와. 요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별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1년만 주시면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일이 점점 커지는데 문재인 정부 방통위에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호성 위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본인의 밥값, 세금으로 월급 연봉 받으셨으니까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방통위원장이.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검찰,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 인터넷 방송의 적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별풍선 성매매 소송 지금 2년,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방통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방심위하고 방통위가 하는 일이. 세금만 처먹고. 자, 아무튼 그래서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자, 그리고 뒤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란 이런 것이다. 소문 좀 내주세요. 왜 지직대고 지랄이에요? 왜 그래요? 음모예요. 왜 이렇게 지직대? 음모예요. 갑자기 소리가 지직대는 소리가 나네요. 이거 음모인데? 음모예요. 내가 팩트 체크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지금 음향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에브리바디 음모예요. 이거 못하게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공격 온 거예요? 음악이 갑자기 뭉개지고 있어요. 음모예요. 자, 에브리바디 음모예요. 이게 소리는 잘 들려요. 근데 갑자기 이 알쏭만 소리가 음모예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가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후봉이요? 아니라고. 사과 못하세요. 후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가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아빠 어떻게 하여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BJ 열매 중대 발표한다고 해서 봤는데 우리 대륙시 졸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중대 발표예요? 도라나,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중대 발표라고 들어서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도라나. 아빠 실망이에요. 앞으로는 아빠 정말 뻥쟁이 아저씨야. 도라나. 중대 발표는 제대로 합시다. 이 캠페인은 유신시오 팩트체크가 함께합니다. 중대 발표는 좀 준비를 잘 해서 보세요. 저 1시간도 안 되는데 요약을 딱 해서 주잖아요. 플러스까지 알파까지. 아니 이걸 뭘 주저리 그냥 주저리 그냥 아이고 일찍 끝날 거를 뭘 그렇게 자꾸 주저리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팩트 체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늦게 있습니다. 한 50분 했나요? 5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네, 아주 그냥. 아우,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BJ 세수하면 원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구대에 가서 뭐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구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이라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게, 전산에 수배가 돼 있는 거는 지구대 책임이 아니에요. 그 BJ 세수하면 원반은 항상 보면, 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항상 좀 갑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지구대는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않아요. 수사는 경찰서 수사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전화도 안 받고, 아니 병원에 있으면 전화도 안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구대에다가 화풀이 다 하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하는, 검사가 담당 수사관의 그 이송 내용을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소 중지하고 수배하는 거는 조사를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근데 그걸 왜 지구대를 괴롭힙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놓고는 그게 마치 당당한 것처럼, 아니 몇 개월 동안 왜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다고요? 법원은 어떻게 가고? 내가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내가 술 먹고 서류 보여주면서 뭐 소송 진행 중이다, 다른 팝콘TV BJ들하고 분쟁하는 거 다 영상으로 떠났는데 무슨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에?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방송 중에 그 부천 원미서 담당 형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봤더니 방송을 하고 있어요. 팝콘TV에서 술 먹으면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벨이 울려요. 못 본 척에 한참을 울리니까 시청자가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랬더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병원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당당하면 조사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조사 안 받다가 왜 지구대에다가 화풀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결정한 건데. 수배하고 안 하고는 수사지휘하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견 들어서.
아니 근데 왜 애꿎은 힘들게 아니 지구대는 신고 들어오면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민번호 검색하니까 수배에 걸려 있어요. 전산에. 그러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죄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검사실에 따져야 될 거 검사실에. 그리고 자기가 가서 조사 받았으면 그걸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절차가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6월 말쯤에 물어보니까 중순쯤에 그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절차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왜 지구대 경찰분들을 그렇게 잡들이라는지 모르겠네. 참 안타깝네요. 잘못 걸린 건데 잘못 걸린 거. 지구대는 112 신고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분들은 사건의 개요도 모르고 그냥 주민번호 딱 조회해봐서 수배가 떠 있으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근데 그분들한테 확인 안 하고 왔다고 막 그 내용 다 녹화했으니까 검사실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제보 받아가지고 그 풀 영상을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거 검사실에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팝콘TV나 이런 쪽에서 방송한 내용 그것도 다 병원에서 마치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USB에 저는 자료 가지고 싸운 사람의 정보전 그 자료 USB에 다 담아가지고 고용량으로 담아가지고 대구지검에다가 보낼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뭐요? 계속 병원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무고 얘기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무고인지 아닌지. 아니 뭐 큰 그림을 그리든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자, 이게 수배라는 게요. 세 가지가 있대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수배에 대해서. A급, B급, C급이 있대요. 수배에. A급은 진짜 중대 범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A급이고 중간 정도가 B급이고 C급은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받을 경우에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수사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지금 소재지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와 관련해서 뭐 상대방이 뭐 수배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검사실에서 검사실 직원이 지금 수배됐고 확인되면 소재지가 확인되면 112에 신고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A급, B급, C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무튼 그 영상 자료를 했으니까 검사님이 보시면 판단을 하시겠죠.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배에는 A급, B급, C급이 있다. 내부의 수사기관에. 아니 잡아가는 게 못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BJ 세수하면 원반이 그 조사를 안 받았으면 모르죠. 근데 본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일단 수사관하고 통화가 됐나 보죠. 근데 그 수사관은 이게 1차로 끝나질 않고 2차까지 있기 때문에 2차에 또 조사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놔뒀는지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이게 수배 절차가 있어요. 이게 수사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미 검사 쪽으로 갔어요. 이 사건이 검사 쪽으로 이송이 돼서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하고 수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라도 가서 수사를 받았으면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수배 절차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진지하게 다른 사람 소송하고 팝콘 TV 방송할 때 진지하게 조사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사 안 받고 있다가 병원 핑계 대는데 병원 입원을 몇 개월 동안 다 했어요? 내가 방송하는 걸 다 봤는데 팝콘 TV에서 방송하는 거를. 그러니까 병원 핑계 댈 줄 알고 제가 그때그때 자료를 다 모았어요. 중간중간에 방송할 때마다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모았으니까 그 자료 그대로 대구지검 검사실에 보낼 예정이니까 수사관한테 보내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A 수배는 체포영장 발급자, B 수배는 벌금 부배자, 그 안 낸 사람 얘기하는 거죠. C 수배는 지명 통보 대상자인데 범죄의 중대성이 아니라 수배 형식에 따른.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배 맞아요. 수배 돼 있고. 그러니까 지명 통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 거예요. 기소 중지하고. 제가 지금 통지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넣어놨나? 그 검찰 처분 통지서가 있어요. 검찰 그 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거기에 기소 중지, 그래서 단기 장기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어요. 기소 중지 기간이. 아니,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무슨 무고로 고소하라 한다는 둥. 법이 어려움. 아,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냥 수배로 아는 거예요. A, B, C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수배가 전산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 3번까지 통보한대요. 근데 세수하면 원반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확인하고. 만약에 경찰서에 조사를 안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을 했겠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봐서 조사를 받거나, 그쵸? 판단을 하겠죠, 수사관이. 근데 지금은 본인이 가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수사관하고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연락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조사 받았다고 하니까 1차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조사 받겠죠. 2차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소 싸움이 아니라 제가 그 BJ 세수하면 원반한테 5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받은 얘기는 화장실 갔다가 얘기를 할게요. 갔다가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